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5&1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 시스템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원이 뭐냐면요. 제가 5포인트, 여기가 1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5포인트를 쳤을 경우 수구 출발만큼의 절반 지점만큼이 온다는 게 5&1의 기본 어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40에 출발해서 5포인트를 노잉글리시 회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잉글리시 쳤을 경우 이렇게 5포인트 20에 왔죠? 40에 쳤을 때 20포인트에 도달하는 게 5&1 어원입니다. 30에서 칠게요. 그러면 5포인트를 쳤을 경우 5포인트, 5포인트가 5포인트. 이렇게 15포인트 도달하는 게 5&1 어원입니다. 근데 이 공이 40포인트 이하에 있을 때만 됩니다. 위에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20에서도 안 돼요. 여기 쳐가지고 10이 오겠냐고. 10에 절대 안 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1 시스템의 회전과 당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 빼고 팩트 있게 할게요. 2시 30분 시계 방향으로 2시 30분 그리고 9시 30분 방향의 3팁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마다 틀려요. 뭐 상단 2팁,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많이 있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2시 반 방향의 3팁이나 9시 반 방향의 3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회전이 정확한 회전이냐? 우리가 보통 5&1 시스템은 제가 지금처럼 코너 포인트에서 30포인트를 쳤을 경우 반대편 코너로 돌아오는 거를 우리 5&1 시스템의 기준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각. 그 기준각을 맞출 수 있는 회전이면 기본 회전이에요. 기본 회전. 그러면 지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일단 이쪽으로 칠 거니까 9시 반 방향에 3팁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쳤습니다, 여러분. 쳤어요. 맞았네요. 네, 그러면 요게 이 테이블에 맞는 5&1 시스템의 회전인 거예요. 예를 들어 공이 조금 더 테이블이 미끄러운 테이블이거나 공이 미끄러운 테이블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9시 반방에 3팁을 주고 쳐도 공이 어떻게 되죠?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서는 5&1 시스템의 당점이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합을 나가면 우리가 이 테이블 점검을 하죠. 높이를 지키지 않았다. 9시 반 방향으로 원팁 정도 위로 당점이 중상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9시 방향을 쳤다. Q 방향을. 그러면 회전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당점이 적정한 선에서 중앙보다는 약간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스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단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스피드는 레일 단위로 나누시면 됩니다. 레일. 그래서 5&1 시스템의 기본 스피드는 2.5에서 3레일 스피드의 사이를 치셔야 돼요. 레일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이쪽에서 편도로 저쪽으로 한 번 가는 거, 요걸 우리가 1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레일. 그러면 2레일은 보다시피 뱅킹 스피드죠. 뱅킹 스피드. 이것도 좀 세지만. 그럼 3레일이면 뭐죠? 3레일? 3레일 스피드면은 요 정도 스피드겠죠. 네, 요 정도 스피드입니다. 지금처럼. 이 스피드를 기본적으로는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정선까지는 임계점이 있지만 적정선까지는 공이 항상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회전과 당점, 스피드를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 배우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암기를 먼저 해보죠. 포인트 암기와 기본 계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포인트 암기는 여러분, 두 가지 숫자가 있어요. 두 가지 숫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실제 적용하는 넘버, 실제 적용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의 넘버가 있습니다. 이 가상의 넘버를 바로 수구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적용하는 넘버를 우리가 원 쿠션, 쓰리 쿠션의 넘버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적용하는 넘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적용하는 넘버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약에 이쪽에서 친다고 치고요. 뭐 이쪽 방향으로 친다고 치고요. 저 앞쪽에서부터 숫자를 읽어 내려오시면 되는데 여기가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가는 겁니다. 10, 20, 30,
40, 50, 일단 여기까지. 똑같죠? 10, 20, 30, 40, 50. 여기에서 또 논란이 돼요, 분명히. 나는 여기를 50으로 배웠는데, 예, 일단 다 잊어버리세요. 자, 50 왔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반칸씩 가요, 반칸씩. 60, 여기도 60, 여기도 60. 70, 80, 90, 100입니다. 60, 70, 80, 90, 100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50 이상을 일단 까먹자고요.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쳤다. 다시 말해서 30포인트를 쳤다. 20포인트에 떨어졌다. 이렇게 어디를 쳤다, 어디를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제 적용 넘버예요. 그리고 수구의 위치를 외우셔야 되는데 수구의 위치를 외우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원쿠션을 치고자 하는 반대편 쿠션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 내려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제가 공이 이런 방향이 있어서 일로 쳤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수구의 위치를 원쿠션이 저쪽이기 때문에 원쿠션 반대편에서부터 숫자를 읽어 내려오시면 되고요. 제가 일로 쳤다. 그러면 원쿠션의 반대편, 3쿠션의 숫자부터 숫자를 읽어 내려오시면 됩니다. 읽어 내려와 볼게요. 수구의 숫자가 첫 번째, 여기 포인트, 여긴 제로예요, 당연히. 여기 없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15입니다. 15. 15부터 5단위로 내려가요. 15, 20, 25, 30, 35, 40, 45, 50입니다. 50. 장쿠션은 지금처럼 5단위로 내려오면 되고요. 단쿠션은 10단위씩 갑니다. 10단위. 60, 70, 또 어려워요. 70부터는 반 칸씩 갑니다. 80, 90, 100.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쿠션과 3쿠션의 위치는 넘버는 10, 20, 30, 40, 50이고요. 수구의 위치는 보다시피 원쿠션의 반대편, 3쿠션의 넘버에 중첩되어 있어요. 숫자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가상의 넘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15단위씩 15, 20, 25,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계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메모하십시오. 수구수 위치 마이너스 목적구는 원쿠션. 이렇게 됩니다. 수구수 마이너스 목적구는 원쿠션. 수구수 마이너스 목적 지점은 원쿠션. 요게 기본 계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쪽 코너, 여러분 이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처음에 4쿠션이 됐든 3쿠션이 됐든 목적 지점이 어디 떨어지는지를 미리 알고 계산을 해야 돼요. 세 개 다 아무것도 모르면 계산이 전혀 되지 않죠. 그래서 목적 지점을 우리가 먼저 외우는 것서부터 이 계산은 출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4쿠션 도달 각도를 먼저 익히는 겁니다. 그 4쿠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1쿠션을 치고 2쿠션, 3쿠션에 맞은 다음에 저 3쿠션에 어디를 맞으면 바로 이 4쿠션 근처 1, 2, 3, 3쿠션에 어디를 맞으면 4쿠션 어디 온다는 걸 미리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쿠션의 도달각 이론을 먼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부분, 이쪽으로 들어오는 코너, 이쪽 각을 우리가 2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 여기서 말하는 이 2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3쿠션의 20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포인트에 맞으면 4쿠션 코너로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단쿠션 2포인트를 6칸으로 짜개시면 돼요. 6칸. 6칸으로 짜기면 어떻게 짜길까요? 이렇게 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짜가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를 5단위로 읽어주면 됩니다. 5단위. 20. 여기 20, 여기 20 의미 없어요. 그냥 다 뭉뚱그려 코너 20. 여기가 25, 30, 35, 40, 45, 50 이렇게 일단 외우시면 돼요. 넘는 각도 있어요. 넘는 각도. 넘는 각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렇다면 보다시피 공이 지금처럼 서 있다면 이 공은 답이 몇이죠? 당연히 20입니다. 20. 그러면 수구의 출발이 실제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50에 있다고 가정하고 수구수 마이너스 목적구는 원쿠션이기 때문에 목적구는 20, 수구의 위치는 50이므로 50에서 20을 빼면
30포인트를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9시 반방향에 3팁으로 2.5레일의 스피드를 지키셔가지고 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원포인트로 날라오는 각이 어떤 분은 30이다 얘기하고 어떤 분은 35라고 얘기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30도 될 수 있고 35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회전을, 제가 말씀드린 회전을 고정한 채 이 공을 치게 되면 이 원포인트는 반드시 35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50에서 20을 쳐서 30으로 못 맞추느냐?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전을 더 많이 주면 돼요. 많이 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30포인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회전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를 30포인트로 쓰시는 분들은 50에서 30을 치는 각이 다 깁니다. 다 길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25, 30, 35가 아니라 20 자체가 길어. 그러니까 25, 3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논란은 지금처럼 기준각을 내가 쳤을 때 이 20에 있는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회전이라면 이 원포인트는 반드시 3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포크션의 각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쳐볼까요? 자, 지금이라면 답이 몇이죠, 여러분? 어떻게 선을 이어야 될지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 원포인트로 들어오니까 이 공의 답은 35죠. 그러면 수구의 출발은 50, 목적구는 35이기 때문에 15포인트를 회전과 스피드를 지키셔가지고 지금처럼 치시면 공은 들어가겠죠. 뭐 이거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 어디도 칠까요? 50도 칠까요? 50? 50. 50이 어디죠? 여기 원포인트. 물론 50은 좀 짧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50, 수구 출발은 50, 목적구도 50이기 때문에 제로 포인트를 치면 되죠. 제로 포인트를 치면 됩니다. 좀 짧을 수 있어요. 이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포쿠션 도달 이론입니다. 첫 번째, 수구 라인과 적구의 라인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목적구를 20에 편안하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구의 출발 위치를 찾는 방법, 예를 들어 제가 지금처럼 50에서 30을 치려고 내가 큐대를 놔보니까 그 라인에 그대로 있네? 그러면 치면 되는데, 이 공이 예를 들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도대체 수구의 출발이 어디고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정식을 쓰시면 돼요. 가정식. 가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수구의 출발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죠. 그죠? 그럼 이럴 때 내구의 수구의 출발이 여기가 35였으니까 38일까? 39일까? 이렇게 유추를 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라인을 두 개를 갖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40이라면 이게 가정식이죠. 그러면 어디를 치면 되죠? 20을 치면 됩니다. 만약에 수구의 출발이 35라면 여기 40에서 1로 가는 건 이유를 아시겠죠? 수구 출발 40, 목적구가 20이기 때문에 당연히 20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수구의 출발이 35이기 때문에 20을 빼면 어디로 가야 되죠? 15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수구의 숫자를 몇이다 이렇게 규정할 이유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1.5초 만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비율대로 수가 걸려있는 그 라인을 그대로 치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조금 잘못 배우게 되면 교과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수구의 출발 위치를 알고 목적구를 안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시퀀스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순차가 발생하죠. 목적구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다 외웠고, 근데 수구 위치가 어딘지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를 계산해서 보니까 수구 위치가 달라져. 그래서 실제 교과서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적구는 똑같이 찾아내는 건 첫 번째지만 수구의 위치와 원쿠션의 위치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계산이 됩니다. 지금처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50에 30, 45에 25. 오케이. 그 사이. 그럼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평행한 고지점을 이렇게 바라보고 치시면 됩니다. 네, 치시면 돼요. 맞네. 쉽죠? 그래서 이 5&4 시스템을 계산할 때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구의 출발과 이걸 자꾸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닌 이유를 제가 지금 증명을 할게요. 망망대해 바다에도 어부들이 그 물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테이블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라인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에서는 수구가 아예 없어요. 제가 주머니 넣을게요. 50에서는 어딜 쳐야 되죠? 답이 20이죠. 20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십시오. 45에서 20 빼면 몇이죠? 25입니다. 25. 40에서 20 빼면 몇이죠? 20입니다. 20. 35에서 20 빼면 15입니다. 15. 30에서 20 빼면 10이고요. 25에서 20 빼면 5고요. 20에서 20 빼면 0이고요. 60에서 20 빼면 40이고요. 70에서 20 빼면 50이고요. 자, 여기가 8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 다음에 80. 자, 50 다음에 여기가 단칸 6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80에서 20 빼면 60이죠. 요렇게 수구는 없어. 아예 수구는. 목적구만 있어 지금. 목적구가 답이 20이잖아요. 그럼 수구가 어디 있든 상관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 길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수구는 항상 잘 보면 이 라인에 걸리거나 두 개의 라인 중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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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죠? 왜? 다 기본 라인이 있으니까. 무조건 있더라도 그 사이만 치면 됩니다. 그 사이만 치면 돼요. 사이. 뭐 어디? 사이. 사이. 그죠? 라인에 걸리거나 사이에 있거나. 라인에 걸리거나 사이에 있거나.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이. 계산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어디 있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이건 찾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면 목적구를 바꿔볼게요. 목적구를 30으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라인이 다 달라질 뿐이에요. 이 라인이. 어떻게? 50에 20. 수구는 뭐 의미 없다니까. 45에 15, 40에 10, 35에 5, 30에 0. 라인이 정해져 있다니까. 60에 30, 70에 40, 80에 50.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여기 사이 어디에 있는 거야, 수구. 계산이 아니, 계산이. 그냥 찾기만 하시면 돼, 찾기만. 이 부분을 5&1 시스템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거. 수구 계산을 하실 때 그 어떤 분이라도 내 수구의 출발이 43이고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숫자는 없어요. 이것만 알면 그냥 갖다 편하게 그냥 대입하면 돼요. 요게 바로 수구의 라인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완벽하게 똑같아요. 적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적구. 적구라는 건 과연 이 공이 가까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허공에 여기 어디 있으면 도대체 이게 답이 몇이야? 답이 몇이야? 모를 때가 있죠. 모를 때가. 예, 요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구 라인을 찾는 방법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어떻게? 20은 어디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20은 20에서부터 코너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5포인트는 여기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0은 일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35포인트는 이렇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게 20 라인, 25, 30, 35 라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을 바라볼 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라볼 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프레임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이렇게 20까지 20까지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구간이 어디까지냐? 35까지입니다. 35까지. 그러면 40부터는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40부터는 40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 포인트의 바로 앞부분, 레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큐 끝이 어떻게 될까요? 이 레일 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잘못 인식하면 40 이상의 각도를 잘못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40이 어디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각이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50도 하겠습니다. 50은 어떻게? 이렇게. 물론 이 중간에 45포인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읽는 방법을 알았다고 치고 내가 이쪽에서 이 공을 읽을 때 이 선을 바라보면 되죠. 이 선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놓고 공은 어디 있죠? 그 라인에 걸려 있거나 사이에 있거나 항상 걸려 있거나 물론 일로 갈수록 거의 걸려 있을 수밖에 없죠. 라인이 이 결이 좁으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걸려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를 하면 된다? 회전과 당점과 스피드를 지키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인트를 암기하시면 된다. 포인트 암기가 끝났다면 포쿠션 지점에 도달하는 각도를 포인트로 먼저 외우시면 된다. 그래놓고 수구의 라인도 찾고 적구의 라인도 찾으면 된다. 몇 가지 경우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고정하고 놓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아주 합리적인 이론과 약간 감각적인 요소를 좀 섞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자, 목적구를 놔둘게요. 어디다? 아무렇게 놔두겠습니다. 여기 놔뒀습니다. 여기 놔뒀어요. 자, 수구 H도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놔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진야님, 사비우스. 목적구의 값을 내일 당구장 읽어내야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해보면서 읽으면 된다고 봐야겠네요.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20에 걸려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 아닌데? 그러면 다음에 25. 딱 보니까 이게 25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럼 20의 답은 25인 거예요. 그럼 목적구 찾았죠? 수구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40이라고 칠게요. 그럼 40 마이너스 25하면 몇이죠? 15입니다. 15. 맞죠? 거기에 있는데 없네. 없네. 그리고 35에서 25 빼니까 몇이죠, 여러분? 10입니다. 10. 10. 맞죠? 예,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 사이를 치시면 돼요. 쳐보겠습니다. 아, 짧네. 요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짧은 게 정상입니다. 왜요? 보정 이론을 전혀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기본 골자는 지금과 같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게 바로 보정 이론인데 일단 한번 끊고 가도록 하죠. 타법 보정은 대부분 뒤돌려치기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각도 보정은 제각 돌리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보정 이론은 각도 보정과 타법 보정, 피 들어가면 회전 보정과 맥시멈 보정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맥락으로는 각도 보정과 타법 보정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보정 이론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이 보정 이론에 대한 걸 숫자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숫자를 대입하는 거요? 기울기가 중요하지. 예, 맞습니다. 그분의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쿠션에 떨어져서 이 공 쪽으로 들어오는 입사의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보정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50에서 30을 쳐서 20에 도달할 경우에는 마지막 3쿠션의 포인트가 여기를 받는다고 치고요. 지금처럼 이런 각도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사 반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 수구의 출발을 아까 제가 이 핏대를 갖다 놓은 거 보셨죠? 그걸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상황이 점점 큐의 각도가 이렇게 끝이 좁아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좁아지는. 각도가 점점 더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완만해질 경우 예를 들어 보죠. 제가 만약에 25포인트에서 5포인트를 쳤을 경우에는 이 20으로 들어오는 각도가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형성되겠죠. 정확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되겠죠. 50에서 30으로 쳤을 때 20으로 들어온 각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각과 이렇게 형성된 각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빈 쿠션으로 쳤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를 맞고 공이 절로 갈 수 있습니까? 회전을 맥시멈으로 주면 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전으로는 절대 가지 않죠. 아무리 반사각이 회전에 의해서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절대 절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갈 수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길게 가겠죠. 더 일로 올수록 훨씬 더 짧게 가겠죠. 결론적으로는 들어가는 입사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이 짧아지고 길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다시피 50에서 30을 쳤을 경우 20에 도달하는가? 요 각이 바로 보정치가 0입니다. 0. 반드시 이래야 되느냐? 이럴 필요 없습니다. 내 기준각을 자기가 마음대로 여기서 정해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0으로 자기가 계산해서 그 다음부터 이쪽은 짧아지는가, 이쪽 긴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회전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여기가 기준각에 나한테 그러놓고 여긴 짧아지는 각, 길어지는 각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처럼 50에서 30으로 쳐서 20으로 도달하는 각이 보정치가 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구의 숫자가 50보다 짧은 쪽으로 이동할수록 이 원쿠션을 치고자 하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져요. 그럼 들어가는 입사가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짧아지는 각, 여기는 길어지는 각이 입사가 더 커져요. 공에 일어나는 현상과 해결해야 되는 해결책을 섞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는 짧아지죠. 짧아지는 게 현상입니다.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죠?
길게 쳐야 합니다. 길게 쳐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여기는 길어지는 각이니까 짧게 쳐야 됩니다. 타법이 아닌 각도로 얘기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만약에 수구가 여기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 목적구의 답이 몇이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 공을 20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구를 없앴어요. 제가. 없애고 문제를 내는 거죠. 수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 자, 목적구의 답이 몇이죠? 라고 물어보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섣불리 대답을 못하죠. 이 공이 20인지 20이 아닌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수구의 숫자가 출발이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목적구를 20이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얘기죠. 결론적인 얘기는 이 목적구에 도달하는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는지 해결책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간단 심플하게 현상과 결과치를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구의 출발이 50 기준에서부터 짧아지는 만큼의 절반만큼이 짧아지고요. 다시 그 절반만큼이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0을 쳐가지고요. 이쪽으로 쳐가지고 여기 20만 도달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여기 위로 15도 있어요. 15, 15, 제로도 있습니다. 공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수구의 출발을 30에서 하는 겁니다. 30에서. 제가 직접 스트로크를 변화시키지 않고 50에서 30을 쳤던 그 느낌 그대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매우 짧아지죠. 요만큼 짧아졌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구 위치 50 기준에서 숫자가 수구 위치가 줄은 것만큼 차이에 절반만큼이 짧아진다고 말씀드렸죠. 50 기준이니까 제 수구의 출발이 몇이었죠? 30이죠. 그러면 격차가 20이죠. 이 20의 절반만큼 지금처럼 10포인트가 짧아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제 수구 위치가 만약에 45라면 얼마큼이 짧아진다고요? 2.5. 40이라면 5포인트만큼이 짧아진다고요. 50 기준에서부터 줄어든 숫자 격차만큼의 절반만큼이 짧아져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50 기준에서부터 얼마큼이 늘었죠? 수구 숫자가 60, 10포인트만큼이 늘었죠. 그러면 5포인트만큼이 길어진다고. 길어지고 짧아진다고. 이 현상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알면 더 활용하는데 좋지만. 그러면 10포인트만큼이 짧아지니까 10포인트를 길게 치면 되겠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5.5 우리 교과에서 나온 게 그게 틀린 거예요. 그 현상의 절반만큼만 보정하셔요. 30에서 10을 치면 20이죠, 답이. 그러면 10포인트 짧아지는데 10포인트를 길게 치는 게 아니라 바로 5포인트만큼만 보정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5포인트를 길게 치시면 보다시피 공이 이렇게 맞아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축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포인트당 1.25포인트씩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1.25, 2.5, 3.75, 5, 6.25, 7.5 여기는 뭐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보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쪽은 우리 수구 위치가 몇이죠? 5단이잖아요. 5단이. 여기는 10단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포인트당 2.5포인트를 보정하셔야 돼요. 2.5, 5, 7.5, 10을 보정하셔야 됩니다. 각도로 보정하는 계산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 여기서는 한 1 정도, 2 정도, 여기는 4 정도, 여기는 5, 왜 3.75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니까 소수점은 버려버리세요. 소수점은 웬만한 건 소수점은 버려버리세요. 그렇게 해놓고 보정하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정하시면 되냐면 계산을 2번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내 수구 위치에서 목적구의 위치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뺀 다음에 치려고 놓고 보니까 여기서는 보정을 해야 되지. 그래놓고 원쿠션의 그 보정치를 값을 빼서 치게 되면 계산은 틀려집니다. 요걸 방정식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느낌이죠. 수구수 마이너스 목적구는 원쿠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치는 실제 원쿠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계산을 2번 해야 됩니다. 2번. 그래서 이 계산을 2번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답 자체에다가 보정치를 미리 상계를 하시면 돼요. 수구수 마이너스
가로 열고 목적구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치 가로 닫고는 실제 원쿠션.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이 만약에 45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이 목적구의 값은 몇이 될까요, 여러분? 21.25. 정확하게 얘기하면 2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답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45에서 21을 뺀 24를 치면 된다. 자, 일로 갈게요. 일로. 그러면 목적구의 값이 몇이 된다고 여러분? 약 22.5인데 23이나 2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온다. 그럼 목적구의 값이 바로 2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된다. 그럼 목적구의 값이 25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로 왔다. 그럼 목적구의 값이 26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로 왔다. 그러면 목적구의 값이 27.5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이 일로 왔습니다. 일로 왔어요. 그럼 목적구의 값이 몇이 된다고요? 17.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15, 여기서는 12.5, 여기서는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공을 세워놓고 이 목적구의 값이 몇이냐고 물어보면 20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수구를 없애놓고 목적구의 값을 몇이냐고 물어본다면 정확한 대답은 10과 27.5 사이가 답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조금 더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정상적인 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45에서 60 사이의 각은 거의 정상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보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급속도로 커지거나 작아졌을 경우에 보정을 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수구 위치가 여기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죠? 그럼 대충 지정하면 돼요. 아, 저 목적구의 값은 25구나. 그러면 30-25를 했기 때문에 30에서 25를 빼 5 라인을 찾아서 그 라인에 걸렸다. 그러면 그 라인을 아까랑 동일한 회전을 주고 똑같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기 있을게요. 보다시피 목적구의 값이 몇이죠, 여러분? 22포인트입니다. 22. 그러면 40-22 했기 때문에 18을 찾으시면 돼요. 이때도 우리는 5단위로 했는데 계산이 어려워질 것 같죠? 실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세하게 공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40에서 먼저 21을 뺀 18을 갖다 대입하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 놓고 요만큼 떨어졌죠? 요만큼 떨어지고 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 이렇게 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보정하시면 되고요. 자, 일로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보정이 거의 필요 없어요. 그래도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목적구의 값이 몇이죠? 약 17 내지는 18 정도가 되죠. 그러면 60에서 18을 뺀 42포인트를 치시면 됩니다.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공을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좀 짧아질 수 있어요. 70이면 목적구의 값이 몇이 되죠? 네, 15가 됩니다. 15. 그럼 70에서 15를 뺀 55포인트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출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이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요게 여러분 각도 보정입니다. 각도 보정. 각도 보정과 탑법 보정. 나는 어느 거 하나만 쓸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제각 돌리기 같은 공처럼 공을 빠르게 굴리지 않고 정방향 회전을 맞는 공들은 대부분 느린 속도로 슬로우로 치죠. 그래서 보정 이론을 알고 계시면 제각 돌리기를 칠 때 적용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탑법 보정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뒤돌려치기는 느리게 칠 때도 있지만 빠르게 치는 경우들도 많죠. 역회전 방향은 분리각이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탑법 보정은 대부분 뒤돌려치기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각도 보정은 제각 돌리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탑법 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법을 결정하는 요소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회전, 당점, 스피드, 아니면 힘, 아니면 팔로우,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회전과 당점과 스피드로만 탑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회전을 많이 줄수록 당점이 낮을수록 스피드가 빠를수록 공은 길어집니다. 반대로 당점이 높고 회전이 적고 스피드가 느릴수록 공은 짧아집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연습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에서 30을 치는 거예요. 9시 반 방향에 회전을 주지 않고 만약에 9시 방향으로 낮췄습니다. 회전을. 그럼 공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건 처음에 보여드렸죠, 분명히. 이미 공이 길어집니다. 조금이라도 길어져요.
여기에 회전을 당점을 좀 더 낮췄어요. 회전도 비틀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지죠. 더 길어지죠? 여기에 스피드까지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피드하고 힘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스피드는 대부분 어떻게 치시면 되냐면 손목 스냅을 조금 부들부들하게 치면서 경쾌하게 치는 거를 스피드라고 얘기하고요. 힘있게 친 다음에 우차 치는 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스피드예요. 그러면 스피드를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거의 맥시멈으로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지만 또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각도 보정은 이론적으로 규정을 할 수 있지만 타법 보정은 본인이 직접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전을 얼마큼 조금 늘리고 당점을 얼마큼 낮추고 어떤 비틀기를 조금 더 쓰고 스피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사람마다 차이가 다 틀려요. 근데 뭐 이렇게 치신 분들 있잖아요. 비틀기, 우리가 비틀기 맨날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회전을 많이 줄 때는 비틀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물론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시스템을 그 조금 더 디테일한 시스템까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그냥 외우세요. 보정을 하실 때 각도 보정이 됐든 합법 보정을 하든 수구의 출발이 30포인트 이하에서는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코너웍이 일어나요. 코너. 35와 2분의 1이라는 시스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로는 코너웍이 일어남으로써 자동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동 보정. 그래서 하실 필요 없고요. 공이 가장 짧아지는 위치가 바로 수구 위치 30 출발입니다. 30에서 제가 만약에 10을 치면 어떻게 되죠? 아까처럼 10포인트가 짧아지죠. 그러면 이 부분을 스트로크로, 탑법으로 해결을 하셔가지고 저 20에 있는 공을 맞출 수 있으면 탑법 보정을 잘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더라도 지금처럼 경쾌한 스피드와 회전량, 당점, 스피드까지 다 이용하셔가지고 30포인트에서 10포인트를 치셔가지고 20에 도달할 수 있는 계산을 그대로 하신 다음에 내가 맥시멈으로 쳤을 때 이 공이 맞는다. 그러면 제가 회전, 당점, 스피드 세 가지 기술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 여기서는 안 쓰시면 되고 여기서는 맥시멈으로 쓰시면 되고 그러면 중간에 있을 때 뭐만 쓰면 되죠? 내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당점만 좀 낮게 주거나 아니면 회전만 좀 낮게 주거나 아니면 스피드만 좀 빨리 하거나 이렇게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술을 증가시켜서 30포인트에 달했을 경우 맥시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은 반대입니다. 반대. 70포인트까지만 우리는 탑법 보정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넘는 경우에는 절대 탑법 보정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할게요. 원래 70에서 50을 치면 지금 이제 공 컨디션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좀 길어야 정상입니다. 길어야. 왜? 수구의 출발 자체가 지금처럼 길어지는 각이기 때문에 길어야 정상입니다. 이 구간이 우리가 짧게 만들기 위한 맥시멈으로 보정해야 되는 맥스 구간이고요. 이 30포인트가 우리가 길게 만들어야 되는 맥스 구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70포인트를 치는데 테이블마다 틀려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테이블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속도만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은 원래대로 다 주고 속도만 조금 느리게 쳐볼게요. 자, 속도를 조금 늦췄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짧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령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목적구의 위치가 지금처럼 서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의 답이 예를 들어 25도 아니고 30도 아니에요. 25도 아니고 30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의 답은 몇이죠? 27이겠죠. 27. 근데 우린 답을 5로만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5로만. 그러니까 이 공의 답을 내가 25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칠까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는 보정치가 없지만 실제로 답은 보정치가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25를 치긴 치되 어떻게 하면 되죠? 합법으로. 합법이 뭐죠, 여러분? 당점을 조금만 낮추면 2포인트 정도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50에서 27을 뺀 23포인트 이런 데를 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탑법 보정이 바로 감각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를 그냥 치되 보다시피 내가 회전 당점만 좀 낮춰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쳐도 공은 2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길어지게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답은 27인데 내가 이 공의 답을 30으로 만들어 놓고 쳐도 됩니다. 30으로. 그러면 답을 길게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쳐줘야죠? 짧게 쳐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당점을 더 위로 올린다거나 공의 스피드를 많이 늦춰주면 공이 또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짧아지죠. 이렇게 각도 보정도 알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뒤돌려치기 하거나 할 때는 이 탑법 보정에 대한 연습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은 내가 답을 읽어내는 것과 일적구를 치면서 내가 당점을 어디를 주고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잘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그 모자 때문에 포인트도 잘 안 보이고 회전도 잘 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를 제가 몇 가지를 또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게요. 수구 라인을 찾는 방법과 적구의 라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잘 보시면 30포인트를 친다고 치죠. 반드시 우리는 저쪽에서 이 포인트를 바라보고 이 지점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로 프레임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30이 여기인데 여기를 바라보고 쳤다고 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레일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레일 포인트. 같은 지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댐방에 있는 포인트까지를 다 읽어서 내려오는 거, 요걸 우리가 프레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과 관계없이 보다시피 수직선상에 있는 이 지점, 요걸 읽어주는 걸 우리가 레일 포인트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수구를 칠 때는 프레임 포인트인지 레일 포인트인지 신경 쓰지 않고 치죠. 근데 왜 쓰리쿠션 칠 때는 레일 포인트가 어쩌고 프레임 포인트가 어쩌고를 신경 쓰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프레임 포인트를 쓰시면 됩니다. 프레임 포인트. 적구의 라인을 찾을 때는 공의 위치가, 목적구가 여기가 20이라고 칠게요, 여러분. 그러면 보다시피 이쪽에 서서 저쪽 지점을 프레임 포인트 20으로 바라보시고 치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된다니. 어디까지? 35포인트까지는 지금처럼 바라보시면 되고요. 40포인트에서부터는 레일 포인트 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40 이상부터는. 3쿠션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프레임 포인트를 보느냐, 레일 포인트를 보느냐, 이 논란이 가장 큰 논란이죠. 만약에 프레임 포인트로 본다면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서 여길 맞아야만 우리는 20이라고 알 수가 있죠. 레일이라고 치죠. 레일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맞아야 됩니다. 여기가 레일 포인트 상으로 20이고요. 여기가 프레임 포인트 상으로 20입니다. 제가 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우리가 레일 포인트인지 프레임 포인트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뭐만 얘기하냐면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0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10, 20, 30, 40 다음에 50이 여기로 온다. 50이 여기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숫자를 넘게 되면 공이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레임 포인트가 여기가 50이죠. 실제로 각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50입니다. 맞죠? 왜? 50으로 향해 들어오니까. 근데 레일로 보면 몇이죠? 네, 45입니다. 45. 결론적으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50 프레임 포인트고 여기에 맞았다는 건 좋은데 이 포인트를 50으로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왜? 50은 이렇게 향해 들어오겠네? 결론적으로 읽는 거에 대한 차이, 읽는 거에 대한 차이. 그 읽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짧아지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류라는 거예요. 어떤 구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집니다.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일 포인트보다도 더 길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왜
짧아지는 것만 자꾸 레일이냐 프레임이냐 논란이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치면 되지. 어떻게 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거 맞추면 되지.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죠,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맞췄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지막 포쿠션 자리가 또 짧아지게 됩니다. 여기를 맞추기 위한 회전과 탑법을 치게 되면 저기가 짧아지고요. 여기를 맞추기 위한 회전과 탑법을 치게 되면 여기가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쿠션과 4쿠션은 동일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치느냐? 프레임 포인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10포인트의 프레임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네, 여기. 20은 여기고요. 30은 여기고요. 아니, 레일 포인트. 자,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40은 어디 가냐면 여기 맞고요. 50은 뭐 이렇게 맞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외우면 돼요. 외울 수 있으신가요? 어렵죠? 요거는 외웠다 칠게요. 그러면 공이 중간에 있어요. 그럼 이거 몇으로 볼까요? 15로 봐야겠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여기 15로 봐야겠죠? 근데 20포인트 근처인데 얼마나 외우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시각적인 혼돈이 오기 때문에 기준을 레일 포인트로 잡는 게 매우 불리해요. 그래서 저는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프레임 포인트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포인트가 있으니까 10, 20, 30, 40, 50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제 말이 분명히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절대 40포인트 다음에 50포인트를 여기로 읽는 것까지는 좋으나 여기를 50으로 읽는 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실제로는 3쿠션 도달 방법과 4쿠션 도달 방법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4쿠션에 있는 공을 칠 때는 3쿠션이 어디 떨어질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공이 3쿠션에 있는 공들은 3쿠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일 포인트냐 프레임 포인트냐에 대한 논란은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하는 게 시각적으로도 훨씬 더 안전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기준 회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항상 2시 반, 9시 반 방향의 3팁과 스피드를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 회전과 내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3쿠션의 프레임 포인트가 일치하는 구간이 바로 35포인트입니다. 50에서 출발을. 그러면 50에서 출발할 경우 눈에 보이는 35포인트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과. 그러면 15포인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일치하죠? 조금 길게 맞긴 했지만 이 기준각이 왜 중요하냐? 이 기준을 기점으로 실제 답이 이것보다 더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 포인트보다 훨씬 더 회전을 그대로 줬다면 길게 맞습니다. 길게. 이 기점보다 공이 더 길게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 포인트보다 훨씬 더 짧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회전으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회전을 더 늘려줄지 줄여줄지에 따라서 보정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쿠션을 정확하게 도달시킬 경우에 이 35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한 게 바로 3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로 갈수록 회전이 어떻게 되죠?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그래서 10포인트, 다시 말해서 5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약 25포인트까지는 무조건 2팁으로 치셔야 됩니다. 2팁. 그리고 바로 앞에 찰나까지는 2팁 반, 그리고 딱 이 지점만 3팁을 치셔야 되고요. 공이 40에 있으면 어떻게 치면 되죠, 여러분? 3팁 반. 50에 있으면 4팁으로 치셔야 됩니다. 격차 보정의 이론과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프레임 포인트를 기준으로 뭔가 하나를 주고 격차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기준 가지고 따지시면 되고요. 그걸 별도로 3쿠션 도달 방법 이론에다 갖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0에서 회전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냥 치니까 어떻게 되죠? 격차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짧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레일 포인트에 대한 이론, 당연히 35포인트 이상이겠죠. 거기에 대한 걸 완전히 버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 이론과 지금처럼 프레임 포인트에 도달하는 이론 자체를 같이 연습하고 익혀두시면 매우 효과적으로 당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을 20에 놔두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레임 포인트 기준으로는
보다시피 지금 공이 바로 20이. 그러면 내 공이 50에서 출발한다고 치죠. 50에서 출발할 때 기준각이 몇이라고 여러분? 35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기준각보다 더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투팁입니다. 이때 여러분 브릿지를 느슨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회전 비틀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견고하게 잡으신 다음에 치시면서 끝까지 약간 줌팔로우로 공을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전이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그 모자 때문에 포인트도 잘 안 보이고 회전도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러면 제가 증명을 위해서 정확하게 탑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있는 공이 프레임 포인트 4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준각보다 회전을 원래는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많이 주지 않고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정말 미세하게 짧아집니다. 샷을 정말 똑바로 했다면 정말 미세하게 짧아집니다. 실제 치면 지금처럼 노란 것만 정확하게 맞아지는 게 정확한 당점과 회전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쳐야 되냐 여러분, 그죠? 회전을 아웃시 방향 쪽으로 조금 낮춰서 약간 빠르게 쳐줘야만 공 자체가 맞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회전이 조금 더 걸렸다는 얘기예요. 50에 놔둘게요 여러분.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쳐야 되죠 여러분? 당연히 포팁을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스피드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3쿠션 도달 이론입니다. 항상 기준각이 35냐? 아닙니다. 그 기준각 외우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수구의 출발이 10포인트 변할 때마다 기준각은 5포인트가 변하게 됩니다. 말이 어렵죠? 자, 원래 기준각을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50 출발할 때 기준각이 35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수구의 출발을 60이라고 칠게요. 수구 위치가 어떻게 됐죠? 10포인트 커졌죠. 그러면 기준각도 5포인트가 켜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70으로 갔어요. 그러면 또 5포인트 커지면 되죠. 80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기준각이 또 50으로 커집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50인데요. 제가 80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면 되죠, 여러분? 당연히 기준각이기 때문에 3팁을 다 주고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3팁을 다 주고 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지금 3쿠션 도달 이론이니까. 거꾸로 갈게요. 여러분. 수구의 위치가 40에 왔습니다. 그러면 기준각은 몇이 된다고요? 30이 됩니다. 30. 그러면 10포인트를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 이론적인 회전이죠. 주고 다 치시면 됩니다. 또 30으로 왔어요. 그럼 기준각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어딨냐에 있는 건 외우면 되는 거고요. 수구의 출발이 어디서 하든 간에 10포인트와 20포인트는 무조건 기준각보다 아래입니다. 정확하게 프레임 포인트로 보내고 싶다면 무조건 투팁을 치시면 됩니다. 40에 프레임 포인트 20이기 때문에 20을 투팁으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구를 좀 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렵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공들도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공들도 쳐낼 수가 있어요. 맥시멈으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원팁당 우리는 거의 5포인트의 결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공은 길어진다고 알고 있죠. 그거를 수치적인 대입을 조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답을 읽었어요. 답을 읽었더니 이 공의 답이 20이에요. 20. 내가 이 공의 답을 20으로 읽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3쿠션 도달 기준으로 읽었을 것이고 당연히 투팁을 줘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투팁을 주지 않고 만약에 내가 포팁을 주고 싶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는 원래는 투팁 자리고 나는 회전을 포팁을 줄 거니까 투팁의 결 차이가 나죠. 그러면 10포인트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답을 미리 10을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럼 20의 답은 20이 아니라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에 40을 치시면 돼요. 어떻게? 맥시멈 회전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도 도달은 지금처럼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공의 답이 10이에요. 저기는 투팁짜리입니다. 근데 나는 맥시멈을 칠 거예요. 맥시멈을. 그러면 무조건 10포인트가 길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답에서 10포인트를 차감해 주면 돼요. 그럼 저공의 답은 10이 아니라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50에서 50을 치면 되죠. 그러면 10포인트가 길어져서 맥시멈으로 부드럽게 치면 지금처럼 공을 늘려서 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3쿠션 도달 방법 이론에 의해서 30포인트를 투팁을 주고 쳐도 되고 40포인트를 맥시멈으로 쳐도 되고 그 사이 35포인트를 3팁으로 쳐도 되죠?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을 쳐야 하느냐? 우리는 실제 뒤돌려치기를 치다 보면 내가 저기를 어떤 두께를 쳐야 편하게 맞출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3쿠션 도달 방법의 이론, 기준각을 알고 그 기준각이 3팁이고 그보다 이하면 2팁, 그보다 이상이면 3팁한 4팁 이런 이론을 알면 내가 회전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3쿠션의 자리를 숫자적으로 아니면 좀 더 감각적으로 얼마큼 늘리고 얼마큼 줄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4팁으로 쳤다고 칠게요. 근데 목적구의 위치가 50이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원래 4팁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4팁으로 쳐봐야 이 자리는 절대 길어지지 않아요. 왜? 원래 4팁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내 공의 답이 40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는 3팁 반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4팁으로 치게 되면 적어도 반팁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당연히 길어질 수 있겠죠. 그럼 적어도 50에 40은 치지 않겠죠. 거기보다 약간 윗부분을 치면서 맥시멈을 당연히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맥시멈 보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거는 반드시 공을 쳐야 된다. 정말 먹이 한 30개쯤 쌓였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맥시멈을 이용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몇 배는 높아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5포인트 길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잽니다. 이렇게. 쟀더니 이 공의 답이 35예요. 35. 그럼 우리는 15포인트를 치면서 아까 얘기했던 회전도 당점도 지켜야 되면서 스피드도 지켜야 되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뭐는 잘 되죠? 맥시멈은 잘 됩니다. 왜? 놈샷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실제 목적구는 35이나 5포인트가 길어진다 생각하고 20의 답을 30으로 계산해놓고 50에 20을 치면서 맥시멈을 치게 되면 이렇게 치면 거의 안 빠집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합법 보정의 일종입니다. 뒤돌려치기 기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목적구, 이 흰 공이 수구예요. 1목적구가 수구다 생각하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걸로 계산을 해서 이 공을 맞추면 되죠. 이 공의 답이 지금 몇에 있죠? 20에 있습니다. 20. 그러면 이 1적구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 50에 30. 그죠? 그 라인에 딱 걸려 있죠. 그래서 30포인트까지 내가 알고 있는 기준 회전으로 똑같이 공을 치시면 이렇게 20포인트로 공이 들어와서 맞게 되죠. 이게 기본 적용입니다. 여기 1목적구, 수구, 이게 목적구입니다. 2목적구. 그러면 빨간 공의 목적구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봤더니 이 공의 답이 30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구의 위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50에 20, 45에 15 사이에 걸려있죠. 그러면 15와 20포인트의 사이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낼 수 있는 두께를 생각하시고 회전을 다 살리신 다음에 이렇게 좀 두껍죠. 이러면 스타트부터 미스예요. 예. 물론 제가 약간의 어떤 느낌을 넣어서 공이 맞았지만 저 공의 위치가 안 맞았기 때문에 미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을 하나를 빼세요. 하나는 1목적구, 하나는 2목적구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1적구로 2적구, 2적구로 1적구를 계속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되면
장단장 공의 계열의 뒤돌려치기, 제각 돌리기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수구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수구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있습니다. 자, 공을 다 3쿠션으로 맞출 겁니다. 자, 제 수구의 출발이 여기는 실제로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각도가 부족하니까 빼고, 자, 지금 어떻게 되죠? 수구의 출발이 35포인트로 5포인트를 지금처럼 치시면 되죠. 자, 목적구의 위치가 보다시피 30, 수구의 출발은 60이므로 60에 30, 65에 35, 그 사이 회전을 주시고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보다시피 1적구와 2적구만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수구랑, 뭐 빨간 공이 수구는 아닙니다만 흰 공을 수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을 직접 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놓고 뒤돌려치기 모양이 쓰지 않으면 뒤돌려치기 모양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섰다고 칠게요. 그러면 목적구의 위치는 몇이죠? 20과 25 사이죠. 그러면 이런 거 그냥 20으로 보시면 되고, 내 공의 출발이 45에 25, 40에 20, 그 사이죠. 그러면 실제 이렇게 공이 가까워도 어떻게 해? 공이 얇게 맞춰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1적구로 요걸 맞추려고 하면 그럼 내 수구는 1적구로 2적구를 맞춰야 되는 그 포인트 자리에 내 수구를 똑같이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공은 당연히 얇은 두께를 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처럼 있습니다. 그럼 목적구가 몇이에요, 여러분? 15포인트 정도가 돼요. 수구의 출발은 62라면 45, 55라면 40이죠. 그러면 어디죠? 거길 맞아야 되죠? 그러면 거길 치면서 회전을 다 주고 치면 지금처럼 무조건 거의 맞습니다. 그럼. 기본 적용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거의 웬만한 경우에는 3분의 1 두께로 얇게 맞추는 경우만 적용이 잘 됩니다. 그러면 두껍게 맞추는 경우 뒤돌려치기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 몇 가지. 뒤돌려치기의 대부분은요, 여러분, 한 70% 이상이 공이 밀립니다. 우리 당구 해커 헤드표의 얘기로 당구는 밀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밀림의 싸움이 이런 거예요. 공이 맞고 나서 약간의 반발력이 일어나게 되면 뒤로 튕겼다가 공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 뭐가 생기죠, 여러분? 수구의 출발 각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길어집니다. 약 3가지 형태에 의해서 대부분 길어지기 때문에 약 70% 이상은 짧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기술이에요. 대부분.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만약에 50에서 30으로 지금처럼 계산을 하게 되면 수구의 중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계산을 하지만 실제 목적구가 맞게 되면 공의 옆부분을 맞기 때문에 이 옆부분에 맞는 가상의 위치를 계산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으면 약 3포인트의 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이 정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적구로 찾아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허공에 있는 가상에 직접 맞을 수밖에 없는 공의 위치를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뒤돌려치기, 역회전 방향의 회전이라는 건 회전 방향으로 공이 휘어나가려는 자꾸 성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공이 맞으면서 역회전 방향의 공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이 소멸되지가 않아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회전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는 요인을 좀 만들어내요. 그래서 더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힘의 균형입니다. 힘의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분리각 이론과 동일한 거지만 50에 30을 쳐야 되는 상황인 여기서 친다고 치죠. 실제 빈 쿠션을 칠 때는 30포인트를 치면 맞지만 빈 쿠션을 칠 때는 제가 30포인트로 모든 힘을 쏟지만 실제 수구가 이쪽을 때려서 절로 가려면 일로 가려는 힘을 제가 이쪽에서 밀어내게 돼요. 그러면 공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밀립니다. 달리기를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등치 큰 사람이 저를 툭 밀면 어떻게 되죠? 밀립니다, 여러분. 힘의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뭘로 여러분? 단점으로 당연히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각 이론, 타법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힘의 균형이 거의 잘 맞는 3분의 1 두께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거의 흡사한 방향의 뒤돌려치기만 잘 들어맞기도 합니다. 이게 기본 뒤돌려치기에 적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게 바로 뒤돌려치기를 해야 될 경우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처음에 정답을 정하고 최종 분리각이
몇 도 정도로 분리가 되는지 알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두께를 맞출 수 있는 두께 이론을 좀 알고 그 다음에 키스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순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고점자들은 이걸 복합적으로 보게 되는데 공이 지금처럼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이 공은 계산부터 할까요? 계산부터 하면 계산을 나중에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계산부터 하면은 키스가 지금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키스가 있는 부분을 저 후순위로 밀었기 때문에 계산 다 끝나고 치려고 하다 보니까 키스 있네. 그럼 다시 계산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키스가 먼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키스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상당히 얇은 두께를 취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얇게 치면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회전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답은 25포인트까지 길게 보셔도 되고 아주 얇게 칠 거고 45에 20보다 50에 25 사이 거기를 쳐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분리가 되게 좁죠? 얇게 쳐야 됩니다. 그리고 얇은 두께를 맞춰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치게 되면 이 공이 키스를 내지 않고 지금처럼 칠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라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모든 공을 거의 다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하신 다음에 이 5&4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치시게 되면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당구가 결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5&4 시스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각도의 분리각을 내는 타법에 대한 이론. 타법을 결정하는 요소는 회전과 당점, 스피드 가지고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비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의 성질과 관련된 그런 거에 따라서 타법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 타법의 분류 이론을 좀 더 아셔야 되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분리각, 두께를 8분의 1 두께든 뭐 2분의 1 두께든 3분의 1 두께든 4분의 1 두께든 그 맞추는 방법을 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걸 잘 맞추기 위해서 스쿼트 커브도 훈련을 하셔야 되고 키스도 별도로 배우셔야 되고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일단 얇게 치는 공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5&4 시스템을 적용하시면 생각보다 놀라운 발전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